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이제 뭐 당권 레이스가 종반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포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대 교체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7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온 이후에 이제 제2의 정치혁명의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들은 정당에서 또 사회에서 이미 중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정치와 정당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 가치, 구태 정치 이런 것들 과감하게 청산하고 또 국민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겠다. 이게 저의 포부입니다. 네. 그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돈봉투 파문이 지금 민주통합당에까지도 번졌죠. 이번 그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정치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금품이 살포되었다, 또 돈으로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책임자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들을 과감하게 취해서 그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나라당에서 불거진 돈봉투로 당대표를 사고 팔았던 이런 행위가 물타기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자신이 직접 이제 이 금품 살포를 목격하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 선거 관행이 뭐 야당에서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들이 좀 많은데요. 제가 경험한 정치의 과정 속에서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유시민 대표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카더라식으로 끝나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비난과 또 왜곡의 이런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통합당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이런 것만 더 씌우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유시민 대표께서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김근태 상임고문 장례 때 사실상 맞상제 역할을 하셨고요. 리틀 김근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 말씀이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이 세 사람의 이름에 기대는 족보정치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제 운동의 사표셨고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사부처럼 바른 정치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곁을 지켜드리고 또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너무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추구했던 정치적 가치, 그것은 계승해야 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 정치의 발판을 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당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러나 김대중의 사람들, 노무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싸움을 반복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고 새로운 세대에 주목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승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고, 인맥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 친-DJ, 친-노무현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친-노동, 친-서민, 친-시민이 우리 정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지난해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당 정치의 위기가 이제 계속 불거져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돈봉투 파문 때문에 더 그 위기가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시민은 정치혁명을 하고 있는데 정당은 지체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무엇보다 세대 교체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갈망이 큽니다. 네. 이런 새로운 인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를 내세워서 정당 혁명을 이루어내면 다시 그 기대가 정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만약에 정당이 계속해서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고 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정당은
시민들로부터 심판받고 버려지고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복지의 길로 나아가서 서민의 삶,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는 삶의 진보 이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그 경제적인 부분, 양극화, 뭐 중산층의 붕괴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두 가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가야 하고 또 하나는 공존과 상생의 시장 경제의 길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보육, 노후, 의료 이런 데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공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좀 더 보편적 복지의 길로 가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챙기는 이런 그 정책적 대안이 많아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중산층을 구성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대기업, 대형 마트 못지않게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장 경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익공유제, 또 중소기업 품목 그 보호하는 이런 네. 제도의 도입, 네. 또 골목길 상권을 위협하는 SSM, 슈퍼마켓의 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네.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도입한다면 중산층의 삶을 더욱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인영 후보께서는 또 이제 그 세대 교체론, 젊은 대표론을 지금 내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당을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면서도 좀 내실 있는 수권 정당으로 가게 만드실 건가요? 지난해 11월부터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80%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예. 이런 시대입니다.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보지 않아도 SNS를 통해서 직접 빠르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민주통합당은 SNS 정당,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정당 이런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보다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그들의 힘으로 정책도 결정하고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정책도 결정하고 또 정당의 운영에 예를 들면 공직 후보의 선출 과정이라든가 정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자 합니다. 비례대표 내석도 보장하고 네. 또 그런 젊은이들이 최고위원회에 참여해서 당의 지도부가 되어서 당의 운영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당의 안방을 젊은이들에게 내줘야 한다. 과감하게 그들을 믿고 또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창의롭고 자유롭게 새로운 당, 젊은 당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 이인영 후보께서는 그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초대 의상 네. 출신이시고 또 당내 486 기수로도 꼽히고 통합 이전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내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일에 비해서 좀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말로 깔때기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긴 정치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조직의 정치 또 신의의 정치 이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의 정치나 명망의 정치보다는 좀 더 저의 내공을 쌓고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진정성의 정치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선거인단 경선의 과정에서 많은 선거인단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문화를 태동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이고 그 속에서 저의 진정성의 정치 이런 것들을 평가받고 싶습니다. 저는 빠르게 가는 정치보다는 바르게 가는 정치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것이 어느 날 저에게 더 많은 자산으로 더 많은 대중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청년 대표 4명을 비례대표로 이제 선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청년의 입장을 꼭 청년들이 대변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이제 이 남은 짧은 시간 안에 과연 그 오디션 방식으로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청년 대표들을 뽑을 수 있겠느냐 하는 뭐 회의론이라든가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요. 우리의 청년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창의롭고 또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창구를 만들어주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문화를 분명하게 창조해낼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특히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았다. 이렇게 해서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었던 FTA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경고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희 일관된 소신이고요. FTA가 그 많은 피해 산업과 또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된 것도 옳지 않고 네. 또 더 나아가서 국익이 훼손되어서 심각한 그 균형이 파기되어 있는 것도 옳지 않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대외 통상 무역 전략이 FTA 중심으로 FTA에 의존해서 진행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퇴조하고 있고 FTA는 그 천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수정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중국이 세계 그 무역 질서의 강대국으로 보다 명백하게 부상할 때 미국도 FTA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네. 북한 관련해서요. 그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폐기되고 대체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되고 예. 대체돼야 된다. 네. 북한 관련해서 이제 이 김정은 체제가 이제 북한을 이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상태로 이제 보자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올해는 그 우리나라만 총선 대선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미국, 러시아 이런 데도 대선이 있고 또 일본도 총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시진핑으로 정권의 교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면 남북이 공존하고 통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즉각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이 정신으로 돌아가고 네. 남북 관계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 질서가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평화로 가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대담하게 즉각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민주통합당으로의 그 야권 통합 과정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맞습니다. 100% 통합이 된 것이 아닌 상황인데 앞으로 이렇게 불협화음이라든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세요? 우선 형태상으로 형식적으로 통합된 이 과정이 이제 내면적으로 질적으로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머리 위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은 데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허리춤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통합이 더 실질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 일을 제가 좀 더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통합당은 단순한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세력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과 이하경 후보와 같은 세력 또 김기식 처장과 같은 참여연대를 오랫동안 해왔던 이런 세력들도 참여했고요. 네.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축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전대미문의 야당 통합, 야권 통합의 이런 길을 개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당사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다. 네. 이 점도 우리 시청자들께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국가의 길, 또 시민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 이것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그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서 선거인단이 지금 8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가 이제 50만 명이었었는데 네네. 30만 명을 이제 초과했었고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인단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우리 유권자들의 또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 이것이 그렇게 많은 선거인단의 참여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80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권력으로 80만을 동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참여의 문제고 또 자발적인 그 참여의 문제입니다. 네. 그만큼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열망 이것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분노했던 시민들이 이제는 증오에 머물지 않고 변화의 에너지를 폭발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로서 자신이 갈망했던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행진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봉에 이인영이 서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마지막 일정들 잘 치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